오늘 동영상은 지난 시간 전기자전거 구매 시 구매 요령에 이어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를 한번 비교해보고 왜 제가 일반 자전거에서 전기 자전거로 갈아타게 됐는지 제 경험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 비교를 위해서 여기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위에 것은 일반 MTB 자전거고요. 밑에는 전기 자전거인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무엇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위에 일반 자전거는 부속품도 없이 뭔가 가볍고 날렵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위에 일반 자전거의 구성품을 보면 바퀴와 프레임, 가장 안장, 브레이크 4개밖에 없습니다. 일반 MTB 자전거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 요인은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고급 MTB 무게 100g을 줄이려면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저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일반 MTB 자전거에서는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럼 아래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 MTB 자전거에 없는 두 개의 기구가 더 장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터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즉 일반 자전거에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면 전기 자전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 자전거는 위에처럼 얄쌍하고 가볍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전거는 사람의 힘에다가 전동장치의 힘을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전기 자전거는 안전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어가 상당히 굵고 프레임 또한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 자전거의 핵심인 배터리와 모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터와 배터리는 자동차로 따지면 모터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터리는 연료통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는 기계가 계속 발전해 오면서 안정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를 구매 시 모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모터 출력이 250W, 350W, 500W가 현재 시판되고 있는데 20W를 자동차 엔진으로 보면 저는 중소형차 엔진급, 즉 아반떼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50W면 한 그랜저, 그 다음 500W 정도면 아마 제네시스 G90 정도 파워풀 정도의 비교를 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 저는 이 자전거를 2년간 타고 있는데 이 자전거에 채택된 그 모터가 250W입니다. 저는 250W급을 가지고 전국 자전거 도로를 많이 누볐고 심지어 남산이나 또 남한산성을 넌스톱으로 주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사가 급한 길에서는 250W로는 다소 자전거 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모터 출력은 350W면 충분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산악을 간다든가 급경사를 높은 산악주행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500W 이상을 타야 되겠지만 일반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는 데는 350W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배터리라고 생각됩니다. 배터리에 따라서 주행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매 대행에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배터리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배터리는 자전거에 연료통이라고 했는데 연료통이 만약에 새는 연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떠십니까? 외산 B급형 배터리는 자전거 주행 중에 기름이 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체 주기도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삼성이나 LG 쉘이 들어간 국산 배터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배터리 성능은 전압과 암페어로 표기되는데 여기서 전압과 암페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댐의 수문과 저수량으로 비유를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압이 높다는 것은 댐에 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높다는 것은 모터에 강력한 힘을 전달하는 힘이 좋은 거고요. 암페어가 높다는 것은 저수량이 많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압과 암페어가 높은 것이 꼭 좋은 배터리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전거를 타는 목적에 맞게
배터리 성능을 구매하면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출퇴근용으로 간단히 쓴다 하면 한 10A 정도. 그리고 주말에 가끔 자전거 라이딩으로 한강변을 돌거나 인근 위성도시 가서 여행을 즐긴다면 한 15A 정도. 그리고 국토 종주나 또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면 20A 정도의 배터리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큰 배터리가 성능이 좋은 배터리가 좋죠. 그런데 배터리가 크다는 것은 부피도 많이 나가고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전거 주행 목적에 맞게 배터리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왜 일반 자전거에서 전기 자전거로 갈아타게 됐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2005년도에 일반 자전거를 구매해서 탔습니다. 초창기에는 뭐 봄, 여름, 가을뿐만 아니라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자전거를 즐길 정도로 자전거를 많이 즐겼습니다. 그러다 한 15년 MTB 일반 자전거를 타니까 제가 나이가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일반 자전거 타는 것이 또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것이 다소 무리가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자전거 여행을 한 2, 3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자전거를 꺼내서 동해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동해안 여행은 강릉에서 고성 구간 1박 2일 코스였는데 첫째 날 코스는 컨디션도 좋고 해서 강릉에서 속초 라이딩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둘째 날 속초에서 고성 가는 길에 화진포 정도 오후 한 3시 정도 됐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전거 탈 때 맞바람은 정말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카페에 앉아서 강행할지 중단할지 고민하다가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서울로 귀가하게 됐습니다. 바로 저는 전기자전거를 구매해서 지금 2년 동안 전기자전거를 정말 제 신발과 같이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전기자전거가 그렇게 좋냐라고 표현을 하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TV 드라마에 했던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하니까 상궁이 묻습니다. 너는 왜 이 음식이 맛있냐고. 장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맛있어서 맛있다고 한 것뿐이라고. 저는 왜 전기자전거가 좋냐면 현재 제 창고에 MTB 자전거도 있습니다. 근데 제 몸이 전기자전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는 전기자전거를 지금도 즐기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자전거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20대 젊으신 분들이야 간지나는 일반 MTB 자전거를 타는 것은 별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40대 중반이시거나 현재 MTB 자전거를 타는데 다소 몸에 무리를 느끼신다면 저는 전기자전거로 갈아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자전거 구매 요령과 적정 가격에 대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